기업 교육에 투자를 할 것인가? 투자를 한다면 얼마까지 투자해도 좋을 것인가? 이는 기업의 교육 철학에 앞서 교육이 개인의 변화를 얼마나 견인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기업 교육을 통해 사람은 변화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기업 교육이 사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IDF 모형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IDF 모델은 칙센트미아이라는 심리학자가 창의성과 성장, 몰입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근원을 제시하는 모델입니다. 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를 이 모델로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누군가 좋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이 가진 특성이 발화해야 합니다. 본인의 소질이나 장점을 인식해야 되고 그 장점을 발휘하고 싶은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개인 특성이 기존의 지식체계나 노하우가 집적된 레거시에서 새롭게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개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극하고 습득하게 할 전문 지식의 요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런 장점과 습득한 지식, 스킬을 힘껏 펼쳐낼 필드가 있어야 합니다. 이해만 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게 되면 지식도 퇴화합니다. 힘껏 노력하고 더 큰 벽을 만나는 무대가 제공되어야 제대로 역량이 발휘됩니다. 피카소의 예를 들어볼까요? 일찍이 그림의 소질과 천재적 미적 재능을 보인 피카소는 유복한 가정에서 고등 미술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술가와 비평가 사이에서 자신의 실력을 키워 거장이 되었지요. 이중섭은 본인의 소질을 깨닫고 유복한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 초기까지는 이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한창 예술혼을 꽃피워야 할 최고의 시기에 가난과 몰인정으로 좌절했습니다. 필드가 없어 더 많은 명작을 남기지 못했죠. 장승업은 본인의 소질만 찾았을 뿐 배울 만한 도메인도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필드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명성도 생기긴 했지만 제대로 평가받아 더 경지를 높여나갈 여건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I와 D, F가 잘 갖춰질 때 제대로 배우고 더 나아가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우리가 진행하는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세 가지 요건들을 충족시키고 효과적인 개발을 하고 있을까요? I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입과 안내를 받았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안내문을 통해 나는 충분히 그것을 배우고 싶고 내가 더 잘하고 싶은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제안을 받았나요? 내가 안내받은 그 내용이 내가 나아지려고 하는 분야이거나 나아질 수 있겠다고 설레거나 내 마음을 잡아끄는 부분이 없다면 어떤 교육이 되었든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직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런데 그 다른 일에 실제 세부적인 도움을 주는 교육이 제한되고 있나요? 만일 그 교육이 내 직무에 특화되어 있지 않거나 다양하고 서로 다른 직무 경험을 가진 직원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교육이 아니라면 학습 동기가 생길 수 없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 바람과는 안 맞는 것이지요. 도메인이라는 요건은 실물로 존재하는 학교나 교육기관, 회사 등이 있다고 해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관심 있고 알고 싶고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 앞선 선배들의 축적된 노하우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메인이 영향력을 가지려면 딱 본인이 알고 있는 수준이나 내용이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수준으로 그를 이끌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틀을 깨주고 더 높은 목표 난이도를 제공해서 상위로 이끌어 상호작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장에 모인 사람들 중 누군가는 초보이고 누군가는 준전문가인데 누군가는 베테랑이라고 하면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모두 역량 개발이 될 수 있을까요? 집합교육의 특성상 난이도 맞추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형태는 가급적 더 개별화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난이도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적합하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할 때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좋았던 교육도 그 강회장만 벗어나면 바로 휘발되어 버리고 그냥 좋았었던 교육이 되어 버리면 역량 개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배운 것을 지속적으로 쓰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 되려면 학습 내용을 일에 활용하고 달라진 점을 확인하며 지속 보완될 수 있도록 후속관리 과정이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도제식 교육이 아닌 이상 기업에서 팔로우업하는 게 쉽진 않지요. OJT도 잘 안 되고요. 결국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은 교육의 주체가 현장이고 일과 결합해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주도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더 잘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갈고 닦는 코칭 과정 자체가 교육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의 형태, 과연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일의 성장에 필요한 개발의 방식과 내용을 현장에서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내가 하는 일을 명확히 정의하고 더 일을 잘하기 위해 어떤 내 장점을 더 개발할 것인지를 포착해야 합니다. 더 향상된 역량을 통해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목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내 수준에 맞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보다 높은 난이도를 제시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되, 장기적으로는 내 시야와 내 한계, 틀을 깨나갈 수 있는 난이도를 맞춤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개념이나 방법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실제 답을 낼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의 방식이 워크아웃 방식이거나 팔로우업이 잘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이제 교육에 대한 보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업계에서나 회사에서 모르고 있었던 내용은 아닙니다. 교육업계에서도 회사에서도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알만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만 정말 제대로 된 대안을 발견하거나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제대로 된 방법론이 없기에 이런 문제점이나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 공허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요. 네,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다른 방법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완전한 해결책은 당연히 아니지만 조금은 새로운 방향에서 활로를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다른 접근의 방법론을 몇 가지 제시해보려고 합니다.